영역 문제 분석이 아니고 동향 분석입니다. 문제 분석은 대충 제가 문제는 애들한테 들었어요. 그렇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문제 분석을 하니까요. 그 우리 어머님들이 그 시간에 잘 안 들었어요. 수학 문제 뭐 설명, 과학 문제 설명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 동향 분석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다른 데보다 빨리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1일 날 경기 찍고 세종 가서 시험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기하고 서울만 아침 일찍 보고 나머지는 다 늦게 보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시험 본 장소를 가서 애들을 좀 응원을 좀 해주고 그러면 또 이제 세종으로 가서 세종 애들을 좀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또 분위기가 또 다르고요. 또 매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서 지원 단계부터 해서 올해 애들 제가 가이드한 거, 또 시험 보고 애들 느낀 점 전화 다 돌려보니까 아 이렇더라라는 그런 거 위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지원 동향 분석으로 좀 이렇게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매년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그 원래는 그 다른 데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실은 그 이 뭐 다 아시겠지만 CMS라는 학원의 그 이충국 대표가 실은 저랑 같이 그 정진학원이라는 데서 재수생들 수학 강의하던 쌤이에요. 같이 근무했습니다, 저랑. 예. 그 어제도 보니까 경기에 지원 나왔던데 이제는 그 양반은 너무 커버려서 가서 아무 척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을 해서 그냥 예. 그랬는데 하여튼간 거기 근데 그래도 이제 그쪽에 그 모의고사 시스템은 제가 잡아줬어요, 실은. 왜냐면 4년 전에죠. 4년 전에 당시만 해더라도 거기는 지역마다 모의고사를 보면 채점이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서술형이다 보니까 채점자에 따라서 점수가 높고 낮음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1등은 누가 있냐면 일산에서 1등을 항상 나오고 점수가 제일 높아요. 일산 지역이. 근데 합격률은 이 평촌이라든가 이쪽 대치라든가 이쪽이 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YG만 오면서 다시 이제 이거를 전부 했죠. 근데 이게 왜 제가 이제 와서 처음 한 게 뭐냐면 이 캠프를 시작을 했어요, 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3년째 저 영재학교 캠프를 YG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캠프는 자기소개서하고 캠프고 그리고 서류 캠프. 그다음에 어떻게 서류를 분석을 하고 자료서를 어떻게 쓰는지. 2차는 2단계 이제 지필고사 캠프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2월 달에 1차 캠프를 해서 2박 3일 동안에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법부터 해서 너의 장점을 살리는 법. 예, 그 다음에 2차는 5월 첫째 주 연휴 기간 3박 4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수학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과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제가 이걸 진행을 했어요. 근데 왜 이걸 진행을 했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전국을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봐도 지필만 가지고는 저는 어차피 이 수학 강사고 또 영재학교 영재성 문제도 하지만 애들 나중에 면접도 하고 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원 컨설팅을 하는데 아이들이 푼 것만 가지고도 평가가 안 되고요. 점수만 정량 평가만 가지고도 절대 이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2단계, 3단계를 그러지 말고 전국에서 다 모여라. 그래서 YG만이 보통 한 100명 정도 항상 영재학교를 보내거든요. 걔는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다 모여서 모여서 애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얘는 어딜 쓰면 좋고 얘는 진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요거를 제가 좀 다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요 거의 맞아요. 이 표준 편차 내에 들어가야 돼 거의 합격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이게 작년에 한 거거든요. 근데 올해 더 많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이제 요번에도 모의고사가요. 작년에 6번을 봐요. 작년에 본 모의고사 2번, 그 다음에
올해 이 캠프를 들어오기 전에 모의고사를 2번을 또 보고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캠프에서 2번을 또 봐요. 총 6번을 보는 거죠. 6번을 통계를 내보내요. 예. 그래서 통계를 내서 가는데 제가 일부러 캠프 때 서류를 다 보죠. 생활기록부라든가 자기소개를 다 봅니다. 일일이 다 봐요. 애들 깜짝 놀라요. 다 기억을 하고 어느 대목까지 다 얘기를 해주니까 미리 보내거든요. 캠프 들어오기 전에. 그럼 제가 그것도 분석을 해서 야 너는 이렇더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생활기록부하고 다 제조를 해서 하고요. 그 다음 2번째가 이제 그 지필에서도 애들 푸는 거 제가 수학생이니까 수학을 제가 다 들어가서 수학 푸는 걸 다 일일이 다 봐요. 어떻게 푸는지. 근데 점수만 가지고는 이거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제가 이제 25년간 수학 강의를 하면서 본 이 감으로 가야지 절대 정량으로 안 납니다. 어떤 애들은 점수가 안 나와도요. 어제도 우리 서울 가고 어머님들 오셔서 올해 시험 보는 어머님들 오셔서 캠프 해달라고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수학 문제 4문제 5문제에서 한 문제 맞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실은 다 맞는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분들. 예,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푸느냐에 달리는. 왜냐면 서술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다. 예, 그러니까 뭐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답은 맞아도 됩니다. 답만 맞고 뭐 이렇게 해도 점수는 주긴 주겠지만 가산점이란 건 못 받겠죠. 예. 더구나 이제 올해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살짝 쉬워졌거든요, 실은요. 올해 전반적으로 다 쉬웠어요. 예. 과학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근데 수학은 다 쉬웠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2가지 영향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선행금지법 때문에 깊게 이렇게 못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예, 이게 굉장히 큰 원인입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만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예. 근데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학이 어렵다고 한 거죠. 예, 과학은 뭐 이 투범위까지도 넘나들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래서 참 이번에도 이게 공통적인 특징은요. 공부를 별로 안 한 놈들은 선생님 쉬웠어요. 공부 좀 한 놈들은 선생님 시간이 좀 딱 맞았어요. 예. 작년에 좀 부족했다고 했는데 수학 좀 본 놈들은 좀 공부 좀 한 놈들은 수학이 한 5분 풀니까 한 5분 10분 남았어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과학은 좀 어렵다라고 전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공부하는 놈들은요. 과학이 쉬웠다고 해요. 예. 과학이 좀 쉬웠다. 전반적으로 쉬운 건 사실인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가 어렵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그 서울가고 경기가고 쓴 애들이 이제 중간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합류를 했냐면 좀 이따가도 잠깐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다른 데 듣다가 이쪽으로 좀 온 친구들이 의외로 있었거든요. 서울가고 경기가고를 쓴 애들. 경기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가산점을 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는 애들도 그쪽으로 좀 간 케이스가 있어요. 걔는 좀 안타깝긴 한데 시험 보고 나서도 좀 서울 볼 걸 너무 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보고 간 거니까. 근데 이번에도 뭐냐면은 그 물리 올림피아드 화올 같이 준비한 친구들. 그러니까 대청에서 오늘 오시는 어머님들은 대부분 물원하고 다 준비하고 오시잖아요. 보통 뭐 초5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근데 역시 그런 친구들이 물을 하고 입상자들도 있고 뭐 쉽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다 쉬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올하우를 준비를 시킬 때 그냥 입상을 목표로 준비를 안 하셔도 된다. 물론 우수 선발이 뭐 대구라든가 뭐 이렇게 세종이라든가 근데 세종 그 올림피아드 수상자를 뭐 절대적으로 뽑는 거지만 대구는 올림피아드 수상자를 굉장히 좀 선호하는 게 대구니까. 예,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고 이제 우수 선발을 해도 되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가고는 우수 선발을 이제 안 뽑겠다라고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자의 특징 이제 좀 이따 학교별로 할 때 이제 줄태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그렇게 그래서 우수한 애들이 내신 성적은 우수하겠지만 우수하지 않고 조금 떨어지지만 스펙면에서 우수한 애들은 서울을 이번에 지원을 안 했어요. 예, 경기를 지원한 한과학을 지원했는데 재밌는 사실이 한과학은 또 떨어졌어요. 경기요. 예, 서울에서 떨어졌습니다. 예, 그건 이제 그 이유 또 있죠.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학교별로 딱 해놓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물올하우를 준비를 하실 때 그냥
입상이라든가 그냥 문제풀이식으로 준비를 하지 마시고 원리 위주로 이제 쉬워졌으니까 원리 위주, 수학도 원리 위주로 공부를 시키세요. 요번에 그 수업 듣던 여기 시리우스, 더프림 키피아, 물올에서는 아마 이쪽에서 제일 유명한 학원이에요, 두 군데가. 근데 거기서 듣던 애들이 와서 한 명 듣고 이제 소문 듣고 또 온 거거든요. 걔네들이 와서 이제 우리 손강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 강남대성에서 물리학 강의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근데 과거 물리올림피아드 고등학생 입상돼서 상당히 많이 내신 분인데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나오시고, 근데 그분 강의가 좀 약간 독특합니다, 실은. 예. 그러니까 일반 문제풀이로는 듣지 못하는. 예. 그래서 애들이 딱 듣더니 이렇게 왔는데 제가 얘기한 게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 한 반신반의 오셔갖고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애가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풀면서 막 감탄을 한대요. 와, 우리 선생님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엄마. 이제 물리가 잡혀. 이런 강의 처음이야. 걔가 이제 입상도 했던 애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하면서 문제 풀면서 감탄을 하더래요, 집에서 푸는데.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수학쟁이니까 물리는 잘 모르지만, 요번에도 캠프에 제가 모시고 갔더니 아이들 하는 얘기가, 물리 이런 강의는 처음 들어본다. 예,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원리 위주로 돌아간 거고, 문제풀이 위주를 받다가 애들이 원리 위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1 플러스 1이 2임을 증명하라. 애들 수학 푸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1 플러스 1이 2임을 증명하니까 뭐 이거 어떡하지? 예, 제가 영재고등학교 애들도 수학 서울대학교 갈 때 수학 문제 푸는 거 아시죠? 예, 시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재학교 애들 서울대 특기자 문제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질문 던지는 게 1 플러스 1이 2임을 증명하라 던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나와서 애들 아는데 예전에는요 몰라요. 뭐 15명, 20명 중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애들이 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그 정도로 기초 부분의 원리를 아이들이 모르고 가는 추세거든요. 특히 영재학교 준비하는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죠. 그럼 니네들은 뭐 시민세대당 물리시험 파이널 수업에 어떻게 하길래 니네 그러냐 했더니 이 공식 쫙 해주고 이 공식 알지? 그래서 공식 대입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파이널 문제풀이 위주로. 예,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리 위주로 진짜 똑똑한데 제가 이제 저는 영재학교 이번에도 뽑을 때도 그 문제 시험 안 봤습니다. 저희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영재고안을 운영을 할 때 시험 안 봅니다. 처음 뽑을 때 시험 절대 안 봐요. 인터뷰 합니다. 인터뷰 해보면 딱 나와요. 예, 인터뷰 딱 나옵니다. 저는 이게 면접을 워낙 오래 수업도 했고 또 서울대 뭐 특기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애들 뭐 1대1 되면은 수학 문제 몇 문제 질문 던져보고 딱 나오잖아요. 일례로 제가 이제 작년에 서울 가고 2학년 선발 합격했던 그 여자의 김지연인가요? 예,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딱 30초 이렇게 면담해보고 얘는 됐다 라는 게 나오는데 딱 한 3초 얘기를 해보니까 애가 언어를 해요. 근데 말하는 게 딱 독특해요. 얘는 그래서 IQ가 몇이야? 한 160이라고요. 예. 밖에 이제 아버님하고 동생 늦둥이에요, 둘 다. 그래서 아버님이 벽발이 약간 있으신데 험하게 이렇게 밖에서 여름이었는데 땀 흘리고 막 오셔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얘는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걔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수학 문제 한 문제 맞았어요. 걔는. 예. 놀랍죠? 예. 이게 영재학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에 중요한 겁니다. 또한 걔는 또 장점이 서울대학교 영재교원 다녔어요. 예. 근데 2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걔는 뭐 수능도 많이 안 했습니다. 예.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시험 문제 안 봅니다. 예. 그리고 인터뷰를 해요.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선행을 안 했어도 한번 봐봐라. 너는 무조건 될 것 같다.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뭐 많이 했어요. 그냥 천간의 의미를 갖자. 네.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마음속으로 선행을 많이 하고 적게 하거든요. 그건 어머님들 위안이에요. 어머님들 위안이지 절대 이거는 결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머님들이 냉철하게 보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시험 안 보고 인터뷰로 한다라고 말씀을 잠깐만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어머님들은 늘 보니까 몰라요. 네. 저는 딱 얘기 나눠보고 몇 마디 해보면 수학과학 질문 몇 개 던지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너가 평상시에 관심사가 뭐고
뭐 이런 얘기 물어보면요 딱 나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쯤에 너 요즘 관심이 뭐가 많아? 너 요즘 무슨 책 읽어? 뭐 이런 얘기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확실하게 꽂혀서 뭐 이렇게 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갖고 뭐 막 주절주절 늘어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글쎄요 그냥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성향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영재성을 띠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기 이번에 서울 가고 시험 본 애는 걔는 제가 진짜 선행도 안 내렸던 애인데 제가 그 이 딱 캠프에 딱 들어왔는데 딱 한 번 던졌어요. 걔는 그 YG반 다녔던 애들은 아니었는데 우연찮게 친구가 오니까 따라온 케이스예요. 예, 김민균이라는데 이번에 서울 가고 시험 봤습니다. 근데 너 요즘 관심사가 뭐야?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요 요즘 애들의 교학 수업 시간에 떠드는 거를요 지금 수학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어요. 예, 떠드는 빈도를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연기 브라운 운동 뭐 이렇게 불규칙성 속의 규칙성을 찾는 거를 해서 예, 수학적으로 자기가 그걸 좀 만들어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에서 쓴 거 하고 몇 개를 던져줬더니 오 얘가 뭐 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됐다 한번 해보자. 했더니 역시나 문제 푸는 게 독특해요. 예, 그러니까 같이 따라왔던 애가 워낙 잘하는 애인데 걔가 칭찬을 안 하고 얘를 칭찬했다고 집에 가서 또 뭐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또 뭐 애가 자기 칭찬 안 해줬다고 뭐. 근데 얘는 워낙 많이 했던 애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푸는 속도는 빠르고 정석으로 가는지 몰라도 얘는 굉장히 독특하게 가더라는 거죠. 예, 근데 서울 가고는요 이런 독특함을 원해요 실은요. 예, 경기보다는 서울은 이런 독특함을 원합니다. 예, 서울의 특징이에요. 서울 가고의 특징. 예, 그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성향들이 좀 매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가형을 좀 이렇게 잠깐 또 부연 설명 말씀드리면 한가형은 2,000명 정도 항상 원서 지원을 하면은 1,200명 정도 뽑았는데 이번에 한 1,000명 정도 뽑았어요. 굉장히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한가형이 요즘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디에 밀리고 있냐면 세종 대전에 밀리고 있거든요. 실은요. 예, 그래서 한가형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실은. 서울권에서 가는 비중이 한 25% 정도인데 올해 좀 더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경기권에서 아무래도 서울 경기권이 우수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갔는데 걔네들이 조금 세종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돌아섰어요. 세종이나 대전 쪽으로. 왜냐면 대전이 올해 이제 첫 입학생을 냈는데 졸업생을 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46명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예, 46명.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거기가 이제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20명이 의대를 갔어요, 올해. 20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70명 가까이 서울대학교하고 의대를 갔다는 거죠. 예, 그대로 나와서. 올해는 뭐 의대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 뭐 의대 간 거는 뭐 노골적으로 거기 입학 담당관이 이번에 의대 진짜 많이 갔어요 라고 했으니까. 예.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 쪽이 작년보다는 좀 실질 경쟁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 경쟁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한가형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첫 번째가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가자. 그래서 아주 스펙이 좋고 내신 좋고 이런 애들은 의외로 떨어졌어요. 왜냐면 얘네들 분명히 나중에 서울대를 쓸 애들이다. 분명히 아니면 서울 가거나 경기 가고 걸친 애들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올해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물어보시면 할 거예요. 우와, 얘가 한가하게 떨어졌어요 라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서울 가고도 이번에 의외로 잘한 애들이 몇 명 떨어졌거든요. 예, 서울 가고도 특징이 이번에 진짜 우수한 애들이 떨어졌어요. 서류에서 의외예요. 좋습니다. 저도 근데 어머님들 막 전화 왔어요. 얘가 이런 애가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얘기지만 왜냐면 정확한 데이터는 어머님들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누가 아느냐?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겁니다. 들어서. 근데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한가형은 카이스트 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입학 단계에서부터 시험을 보러 오지 않은 애들은 아예 뽑지 말자. 왜냐면 작년에 1,200만을 뽑아놨더니 실제로 시험 보는 애들은 750명 뿐이 안 왔어요. 예. 그러니까 누수가 너무 뭐 절반 가까이 누수가 생기니까
한가영 이번에 1000명만 뽑는다 해서 1000명뿐이 안 뽑았어요. 예, 일부러. 아주 우수한 애들은 안 뽑았다. 첫 번째. 그러니까 한가영을 내시려면 아주 우수한 성적이라면 한가영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예, 올해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스트를 가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졸업을 해도 서울대보다는 서울대로 갈 것이다. 카이스트는 안 가고 서울대로 뛸 것이다 라고 하는 애들은 일부러 안 뽑는 게 이게 두 가지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전부터도 한가학은 아주 잘하는 애들은 최종 탈락을 했어요. 실은 아주 잘하는 애들. 예.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예. 한국가학교가. 예.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도 제가 이제 3년 전이군요. 저 평촌에서 어떤 그 이름도 기억납니다. 왕 뭔데 두 분 다 어머님들 부모님 두 분 다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한가영은 어머님들 자기소개서가 여성 문항까지 굉장히 긴 거 아시죠? 예, 한가영이 가장 자기소개가 깁니다. 예, 그 다음에 영재성 자료도 한가영만 냅니다. 예, 그래서 서류 내기가 가장 까다로운 게 한가영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면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수한 애들을 탈락시킬 수 있는 진짜 객관적 근거를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어머니께서 뭐 걔가 스펙 굉장히 좋더라고요. 막 수학도 제가 수학을 전공을 했지만 수학 이 전공하는 사람도 야 이런 게 있어라고 할 것도 뭐 지가 막 해놨어요. 자기가 했다고. 예. 그다음 과학도 막 이렇게 막 해놨는데 그걸 막 써달라고 막 우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돼요. 이거 진짜 떨어집니다. 예. 떨어진다라고 이걸 쓰지 말자. 왜냐면 모든 영작 똑같이 이건 네가 혼자 했어. 이걸 어떻게 네가 혼자 했어라는 거 쓰면 안 된다. 당연히 부모님이 해줬다고 생각한 걸 이거 알죠? 모르겠어요. 근데 막 우기시더라고. 해야 된다고. 예. 결국 그럼 다른 데 가세요라고 내가 이제 해버렸는데 결국 떨어졌어요. 예. 결국 떨어집니다. 예. 이게 이 어머님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 쓰고 싶겠지만 그것도 전략이잖아요. 내려놓는 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예. 이제까지 한가영도 그렇고 영지학교에서요 독특한 거 뽑은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지금요. 혼자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했던 거 예, 롤러코스터를 하더라도 원리만 잠깐 딸리 생각했던가 물론 계시는데 스님이 앞에가 왜 뾰족한지 몰랐어요. 이걸 왜 다 둥글게 뾰족하게 하고 뭐 너 쐈을 때 이게 이 부러지지 말라고 뭐 하여튼 독특하게 생각하고 뭔가 남들과 살짝 다르게 생각한 것이 이때까지 점수가 가장 높았지 독특한 걸 했다라고 해서 이거 뽑히는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성적 좋은 애들, 특히 물월화월 뭐 이렇게 성적 뭐 입상, 뭐 최우수상, 우수상 있는데 그런 애면서도 뭔가 자기소개서 뭔가 독특하다. 이거는 절대 어머님들 차라리 그건 대구를 쓰세요. 대구. 예, 대구를 쓰셔야지 이건 한가영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대전, 아니 서울도 약간 그래요. 왜냐면 서울 가구는요 항상 국가의 타겟을 받아요. 예. 국가에서 계속 누르는 게 서울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머님들 진짜 내가 타겟 마루타 된다고 생각하고 애들 보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서울은요. 그래서 올해 경기가구가 경쟁률이 또 실제 경쟁률이 높아진 경기도 선회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가구가 우수한 말이 없다라는 얘기도 그 경기 우수한 애들이 서울 경기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일단 예. 경기로 돌아섰죠. 그 다음에 물론 매년 경기는 1단계 서류 전형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많이들 냅니다. 내기는 예 냅니다. 근데 그래서 우수한 애들이 경기로 지금 돌아선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류에서 진짜 잘하는 애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그 소문을 듣고 어머님들이 아 서울은 이번에 좀 이렇게 뽑겠구나 생각하고 아예 그냥 경기로 돌아선 어머님들도 더러 있으세요. 실은 예. 그래서 아예 그 서울 가구가 이번에도 이제 좀 일례로 말씀드리면 어머님들 영재학교 준비하시는 어머님들 의대 때문에 과연 영재학교 보내야 되냐 마냐 굉장히 고민하시죠.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어머님들이 영재학교 쓰면서 굉장히 망설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 첫 번째 일가 서울 가구예요. 지금 국가에서 쓰기 시작한 게. 국가의 타겟은 항상 서울 가구입니다. 예. 압력을 넣었어요. 영재교육은 쓰지 마라. 우리 영재교육은 자기주에 쓰지 마라. 몇 년 전부터 나왔죠. 3년 전, 4년 전부터. 그죠? 예, 3년 전이네요. 다 모집 요강에는 영재교육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명에 가니까 다른 데는 써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어디 영재교육은 나오고 뭐 했고 상 탔고 이런 것만 쓰지 말고 뭘 했는지 위주로 써주세요. 이 공통적인 얘기였거든요. 근데 서울 가구만 아니었어요. 영재교육은 절대 쓰지 마세요. 예.
딱 서울과학고는 딱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예. 유일하게 항상 선을 긋는 게 서울과학고예요. 예. 서울과학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 자체 내에서도 선발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어요. 뭐 서울 영재교육원 다니는 애들이 가장 많이 합격하는 거 아시죠? 서울과학고는. 예. 그런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자기네들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은. 예. 그래서 그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그렇게 좀 타깃이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의대, 아까 말씀드린 의대를 그 추천서를 안 써준다. 지금 이 각서를 받는 게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 말이 아예 없으면은 학교에서 해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겠다. 또는 그것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류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어디 문항에도 의대를 절대 보내주지 않겠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영재학교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영재학교는 고등학교, 우리 일반 고등학교랑 다른 거 아시죠? 학점도 우리 뭐 이렇게 A, B, C로 가는 거 아시죠? 대학처럼. 그 다음에 학부처럼 나눠져 있습니다. 뭐 생명과학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런 거죠. 화학생명공학부인데 애들이 의대를 가서 공부하는 범위와 의대를 가지 않고 가서 공부하는 범위가 물론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한계성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연구위를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냐 이거를 못 막는다 이거. 네. 그러면 학부를 만든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뭐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걸 토해내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리고 추천서를 안 써준다. 어머님들 한양대학교 의대를 가면 전부 영재학교 출신들이에요. 예. 한양대학교가 50명을 선발을 합니다. 의대가 수시로요. 굉장히 많이 뽑아요 수시로. 근데 무출순서 전형입니다. 한양대학교 의대가. 예. 그래서 전부 영재학교 애들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들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님들 어차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그냥 중간에 자퇴하고 자기 수능 보겠다 전학시키거나 수능 보게 하겠다. 어차피 머리 있는 애들이라 수능 못 시키면 충분히 간다. 왜 그러냐면요. 어머님들 분명히 영재학교도 생각하시고 과학고도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계실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어서 또 과학고를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과학고 어차피 어머님들 2학년 조기 졸업이 한 50% 정도 하거든요. 실은 한성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50% 정도는 뭐냐? 3학년 자기 잔류를 해서 3학년 때 수시로 가거나 아니면 수능 시험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는 어머님들은 어차피 과학고 애들도 3학년 때 수능 공부하고 가는데 의대 가는데 뭐 명작교 가서 그냥 수능 못 시킬게요. 자기는 보내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어느 어머님들도 계세요. 실은요. 뭐 의대가 전부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의대를 생각하시는 분들 영재학교 가만 그렇진 않다. 왜? 그럼 어디를 보내실 거냐? 자, 자사고 없어지잖아요. 자사고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전국 자사고는 안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지역 자사고는 없어져요. 광역 자사고는 없어져요. 뭐만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변별력 없어지죠. 자, 두 번째. 지금 과학고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과학고 애들 컨설팅을 의외로 많이 해요. 저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할지 모르겠다. 왜?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네.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과학고는 아주 진짜 엄격하게 내신 성적 위주로 서울대 써주고 의대를 원서 써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안에 못 들면 자기는 어차피 못 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애들이 그냥 난 카이스트만 갈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찍 포기라고 그래요. 두 번째, 엄격합니다. 아직 거기 철저해요. 왜냐면 공정해야 되니까. 나중에 말 들을까봐 그냥 내신 성적으로 쫙 떨어버려요 그냥. 예. 그럼 뭐 일반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시험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왜 쉬워졌냐면요. 어렵게 냈던 과학고 선생님들이 다 영재학교로 다 빠졌어요.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재학교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과학고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남아있어요. 예. 이게 과학고의 현재 현실이에요. 예. 다 영재학교로 다 빠져버렸어요.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만나면 이게 결과론적인데
어머님도 올해 아까 대전과학고 말씀드렸죠. 47명. 그 다음에 그 의대 20명. 그죠? 자, 대전과학고 올해 첫 졸업생을 내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대학교 영지학교 출신 입학생이 206명이었는데 올해 250명입니다. 딱 9수점 맞고 올라갔어요. 자, 올해 광주, 인천, 세종이 첫 졸업생이 나옵니다. 올해. 예. 그러면 더 늘어나겠죠? 자, 근데 서울대학교는, 제가 서울대학교만 예를 들지만, 서울대학교는 특목고 제한이 50%거든요. 50% 이상은 특목고를 안 뽑아요. 그 자체 제에서 그렇게 욕먹을까봐. 예. 2014년도에 60몇 %, 60% 가까이 갔다가 욕먹고, 그 다음부터 확 떨어졌거든요. 50%를 다시. 예. 항상 그 선을 유지하거든요. 올해 서울대학교 입학한 특목고생 출신들이 53%예요. 항상 그 선을 유지합니다. 자, 그러면 특목고 출신들 인원은 50%를 제한을 하는 상태에서 계속 뽑아준다? 자, 근데 영재학교 졸업생은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 어디서 줄어요, 여러분들? 과학고에서 서울대 입학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이제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과학고 생각 잘 보자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대목 말씀드리냐면, 의대를 보내야 되는데, 과학고를 갈까, 영재학교를 고민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다면 과학고는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물론 나중에 수능까지 공부해서 갈 거면은 뭐 괜찮겠지만, 일반고보다 나은 건 사실이지만, 예. 지역자사고보다는, 예. 나은 건 사실이지만, 과학고가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로 돌아간다. 라는 건 알고 보내셔야 돼요. 이게 한성과고 세종과고 얘기예요. 가장 잘 보낸다는. 예. 그러니까 그건 어머님들이 알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 어머님들 저학년이시죠. 아직 중학교 1학년, 뭐 초 6, 이 정도의 어머님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트렌드가 2, 3년 지나고 가보세요. 그럼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볼 대목이다.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최초 합격률인데요. 실제 합격률 보면 대전이 47명 맞잖아요. 그죠? 47명. 예. 이게 올해 첫 해 졸업생인데, 이 정도면.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예.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대학교 들어간 거거든요. 영재학교. 그래서 영재학교 붐인 것 같아요, 실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또 이렇게 가래들만 이렇게 좀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학교가 이제 가고, 서울 가고, 경기 가고, 대전 가고, 그 다음에 대구 가고. 그렇죠? 예. 한가임은 여기서 이제 그 선출이 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1차는 있고. 영재학교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좀 혹시나 그 아직 저학년에서 모르신 관심만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단계 서류고 2단계 지필, 3단계 어제 21일 날 지필고사를 저 일제히 봤습니다. 지필고사에는 그 수학과학을 위주로 나오는데요. 세종과 인천은 에세이가 나옵니다. 에세이. 에세이가 나오는데 에세이는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애들도 에세이 막 어머니들 고민되셔갖고 막 선생님 에세이 준비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에세이 준비 시켜주는데 왜 선생님 안 해주세요?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애들 한두 번만 해보면 되는데 뭐만 우려하면 되느냐? 애들이 이런 거 있어요. 답을 우리 어머님들도 한번 학창시절 한번 거슬러 보세요. 뭔가 답이 기억 안 나면 그냥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보죠. 예, 이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웃으시는 분도 많이 해보셨나 보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답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그냥 문제를 분석하는 거지, 그냥. 문제만 다시 한번 분석해서 그냥 말 만들어 듣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만 아니면 돼요. 왜?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 에세이는. 그냥 뭐 그림 주어지고 시 주어지고 그냥 네가 생각나는 걸 써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뭘 보는 거냐? 창의성, 예. 독특하게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다음 논리성 두 가지 보는 거예요. 예. 논리사고하고 창의사고 두 가지 보는 겁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대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문법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안 봐요 전혀. 그냥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만 보는 거지.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문제 분석하는 거. 이거는 얘 뭐야? 그냥 지 생각이 없나? 예. 이것만 안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시험 보내도 가장 걱정했던 어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너무 재밌게 풀었대요. 선생님,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에세이는 신경 안. 이제 일부 학원 가면 에세이 어려워요. 뭐 대학교 논술 수준이에요. 뭐 이러시거든요. 절대 그거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 의미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야 된다는 거. 3단계 면접인데요.
면접은 그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서울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에 그 대구만 요번에 추천서가 딱 한 개씩입니다. 네. 나머지 전부 다 추천서가 다 2개씩이네요. 네. 그 뭐냐면 추천서 하나는 이제 전공 과목 수학과학 선생님이 한 분 써줘야 되고 두 군데는 하나는 이제 담임선생님이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는 거냐? 수학적 특장점과 하나는 인성을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2개를 보는데 서울 경기하고 대구 가고만 하나씩만 받았어요. 우리는. 나머지 다 2개씩입니다. 하나에다 녹아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근데 경기 같은 경우는 또 이 자기소개서가 이 키워드 방식이 좀 약간 독특합니다. 그래서 뭔가 인성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추천서에 이제 많은 걸 녹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여기 이제 어머님들 그 제가 이 대목을 좀 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추천서 잠깐 말씀드리고 하려고 해요. 우리 저학년 어머님들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어머님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매번 저 강의 들어보시는 분 알 거예요. 저는요 다른 거 강조 안 해요. 제가 뭐 자기소 컨설팅도 하고 다 하고 했지만 저는 이제 추천서 강조해요. 추천서에 의외로 우리 요즘 최근에 그 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요 연계성 없음 뭐 이렇게 써주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줄 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워낙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안 써줘요. 예. 그래서 이 추천서는 우리 어머님들 이건 진짜 우리 아이들 선행에 공들일 때 공들인 만큼 학교 추천서를 공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잘 써줘야 된다고 써달라고 해서 써주는 거 아니잖아요. 평상시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도 뭐 진짜 어제 하루만 캠프 뭐 실험 캠프 이런 거 뭐 문의만 엄청 왔어요. 어제 하루만 해도. 근데 그러면 3단계 캠프 어제 그 어머님들 오신 어머님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서울대학교 1차 합격자 한 애들 진짜 서울 전국에서 난다 긴다는 애들이 와갖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도 안 되는데 이게 그 하루아침에 이게 되겠습니까, 어머님들? 안 됩니다. 이거는 막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 뭐냐? 추천서라는 것이 과연 이게 이제 공정성을 가면 갈수록 띄어야 되는데 과연 그 선생님들이 공정하게 추천서를 써줌에 있어서 과연 그냥 허투루 보고 써주겠냐는 거죠. 예. 평상시에 얘가 진짜 영재성이 있고 뭔가 튀는 게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절대요 외부 물올이라든가 화울 시험을 볼 때 그냥 우리 애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외부에 우리 어머님들 다른 데 티 안 내시려고 얘는 이번에 이거 봤어 뭐 이런 거 티 안 내시는 어머니 의외로 계세요. 괜찮아요. 티 내세요. 티 내셔야 됩니다. 이제는 티 내셔야지 담임선생님한테도 이번에 좀 제가 이거 봅니다. 그래서 가서 질문도 좀 해. 우리 선생님한테 과학선생님한테 질문도 좀 자꾸만 시켜야 돼요. 시켜서 얘가 뭔가를 자꾸만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착고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괜히 이렇게 정보 팔리고 막 이렇게 할까봐 우리 아이는 할까봐 일부러 숨기고 계세요. 진짜 그래요.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쫙 오셔가지고 우리 준비 안 했어요 선생님. 진짜 준비 안 한 줄 알았어요. 웬만한 이 동네 학원 다 다녔더라고요. 네.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문 내셔야 돼요. 내셔요. 괜찮습니다. 그래야 애가 많이 준비하고 애들도요. 그걸 알아야만 어머 쟤는 너무 잘해. 이거 했대. 그래야 가서도 얘가 똑똑한 놈이라는 걸 선전해 주지 걔네들이. 일부러 흘리셔야 된다니까 이제는 거꾸로. 네.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추천서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추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2개가 늘어날 게 이제 트렌드가 계속 이제 2개를 아마 내년에도 다 2개로 늘어날 거예요. 예. 대신 이제 추천서를 하나만 본 데는 3단계에서 인성을 집중적으로 보겠죠. 예, 3단계에서 인성을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왜 인성은 추천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따로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이런 어떤 올해의 트렌드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서류, 2단계 집필, 3단계인데요. 경기만 1, 2단계 일괄 합산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항상 매년 1, 2단계 많이 내요. 네, 많이 냅니다. 많이 내고요. 요거를 하나씩 먼저 받고 하시죠. 이거 올해 영재학교 일정인데 이거 좀 나눠주세요. 이거 없으시죠?
보시거든요. 오늘 찍지 마시고 이거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일본 어머님들 갖고 가시라고 한 장씩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화월 물월 일정표 한번 나눠주시죠. 네. 부족한가요? 아니, 근데 10장을 좀, 몇분 보시군요, 나중에. 이따가, 예. 필요하신 분 앞에 놓으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올해 그게 이제 일정, 그 영재학교 일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1일 날 2단계 시험 봤고요.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같은 경우가 이제 2학년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죠. 제가 이제 2학년 합격자를 굉장히 많이 내서 2학년 어린이들 많이 오시는데요. 올해도 많이 오셨어요. 처음에 막 진짜 그 9명 출발할 때 2학년, 1학년이 7명일 정도로 제가 2학년을 많이 합격을 시켰어요. 소문 듣고 이제 오시는데 그 2학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게 경기입니다. 왜냐면 1단계에서 추리질 않으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왜냐면은 1단계 추리지 않으니까 무조건 시험을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경험으로 한번 봐보게 하겠다 이렇게 오시는입니다. 근데 얼떨결에 합격을 해요. 예, 근데 경기가 왜냐면 경기가 2학년 선발을 가장 많이 하는 곳입니다. 다른 데 2학년 선발 많이 거의 안 해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여학생도 많이, 특히 2학년 중에서 여학생 잘 안 뽑아요. 예, 이제 아직 어리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기숙사 생활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2학년 여학생은 거의 안 뽑는 게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2학년이 보통 12명, 13명을 뽑습니다. 2학년, 1, 2학년 선발이. 근데 2학년은 항상 9명 정도, 1학년에서 한 3명 정도 뽑아요, 경기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데는 2학년 선발을 거의 안 뽑아요. 한가위 뽑습니다. 한가위도 한 10% 뽑습니다. 근데 세종, 뭐, 그 다음에 대전 이런 데는, 대전, 대구 이런 데는 2학년 거의 안 뽑아요. 예,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올해 경쟁률입니다. 보고 갈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영재학교 아침에 응원 나가서 실제로 시험 보러 들어가는 인원수를 저희들이 인원수를 셉니다. 대충 세거든요. 대충 세는 숫자예요. 예, 이 숫자고요. 자, 이게 2016, 2017입니다. 자, 어머니들은 최종 경쟁률을 보시면 안 되고요. 실질 경쟁률을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 지금 보시면 올해 볼게요. 올해 보시면 18대 67인데 그럼 1848명 지원했잖아요. 그죠? 대구가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 보러 가는 애들은 650명 갔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은 뽑는 인원이 모집이 예를 들어서 99명 뽑아요. 그럼 실질 경쟁률은 몇 대 몇입니까? 한 6점 몇 대 1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8대 1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원서를 한 번에 3개씩, 2개, 3개씩 넣기 때문에 처음에. 예, 떨어질 거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예. 실제 경쟁률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수치는 거의 작년과 거의 제가 좀 전에 기다리면서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했더니 거의 똑같아요. 예, 이 트렌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원서 지원 경쟁률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게 빨간색, 흰색, 파란색은 의미 없어요. 실은요. 이건 지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어디를 시험 보러 가냐. 작년에 경쟁률 한번 볼까요? 작년 한번 제가 재밌는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실제 경쟁, 자, 원서 경쟁률은 21대 1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세종 17대 1, 경기가 16대 1, 인천이 12대 1. 그쵸? 16대 1, 14대 1, 8대 1. 그쵸? 서울은 뭐 어렵다고 생각해 7대 1. 그쵸? 의외로, 그쵸? 근데 작년에 실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는 거 어딘지 아세요? 인천입니다. 인천이 9대 1이었어요. 예. 나머지 뭐 6대 1 뭐 이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예. 인천이, 왜냐면 작년에 인천이 그 경제적인 지원을 인천을 잘 안 해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맨 처음에 지원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거 서류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인천이 좀 만만할 것 같으네 하고 인천을 몰린 거예요, 실은. 예. 그리고 제가 원서 가이드 해드릴 때도 인천을 왜 가요, 선생님? 최종 쓸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인천 보러 가시더라고요. 예, 이거거든요, 실은. 예. 예,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650명 정도 받고요. 세종이 한 700명 정도 받습니다. 예, 세종이
7명 정도. 경기가 한 800명 정도. 어디서는 집계를 일단 1000명이라는데 제가 경기는 세종은 아름중학교, 아름고등학교 두 군데에서 보는데 들어가는 게 이렇게 흩어졌기 때문에 좀 그런데 경기는 그 고 조원 중 수일고가 한 도로 입구에서 한 라인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는 게 오히려 파악하기 더 편해요. 지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00명 안 돼요. 1000명 안 됩니다. 어머니들 뭐 오시고 막 아니 왜냐면 앞에서 차량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걸어 올라오고 이렇게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0명 안 됩니다. 한 800 명 정도 많아요. 900입니다. 제가 볼 때는 800 정도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 한 700명 정도. 인천이 700 작년에 더불어서 실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고 좀 봐요. 그 다음에 한과영이 서울에서 보고 서울 용산고 그 다음에 이 부산에서 보는데 서울에서 한 200명, 대구에 부산에서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대전이 한 500명 정도 되고요. 서울에 한 650명. 서울도 그 두 군데에서 나눠서 보죠. 예, 두 군데에서 바라보는데 650명 정도. 그다음에 광주가 한 500명 정도. 500명이 좀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추산은 500명인데 한 45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실질 경쟁.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 경쟁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보시면 대구가 정원 내가. 근데 어민들 이것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원 내를 보지 마시고 정원 내를 보셔야 됩니다. 항상. 예, 물론 전체 인원은 졸업생 인원이지만 입학하는 인원은 정원 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90명, 84명, 120명 경기. 예, 그 다음에 75명 인천, 한과영이 120명. 예, 그 다음에 대전 90명, 서울 120명. 그러니까 120명 뽑는 데는 예, 서울, 경기, 한과영 3개입니다. 120명. 딱 3개만 120명 뽑고. 그러니까 120명 뽑는 데만 2학년 선발을 10% 정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10%를 뽑아요. 예. 그래서 2학년 선발은 문제를 3학년보다 못 봐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예, 이런 인센티브가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한번 경쟁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번에 성적을 낼 때의 스펙인데요. 이건 좀 커다란 의미가 없어요, 실은. 수학과길 잘 보는 건 당연하죠. 근데 B가 있든 C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수학과 외에 그래도 합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매년 어머님들 입학 설명회를 가셔야 돼요. 제가 올해 입학사문 설명회 갔을 때 느낌을 딱 입학사정관들이 입학관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런 걸 어머님들 잘 잡으셔야 돼요. 그걸 이제 몇 번 안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들은 그걸 듣고도 잘 못 들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같이 우리 근무하는 그 컨설턴트도 막 이거 자료 만들고 하는 애도 그걸 못 캐치 못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뒤에 우리 과장님이 저랑 같이 가고 카메라를 다 찍어요. 그 어감을 좀 보면 알거든요. 인천은 표준편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천은 성적 위주로 많이 뽑았습니다. 올해 성적 위주로 많이 뽑을 거예요. 아마 내년도 왜냐면 얘가 인천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성실한 애들은 성적이 높은 애들이다. 그래서 표준편차까지 해서 등수를 따질 수 있거든요. 그죠? 어머님들 표준편차 등수 따지는 방법 아시죠? 인터넷 네이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등수를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은 인천은. 예, 문제는 서울이랑 같이 뽑잖아요. 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전의 특징은요. 대전과거의 특징은 1단계 서류에서 이거 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대전 같은 경우 서류가 중요도가 없어요. 예, 서류가 중요도가 없는데요. 좀 이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필요 없으니까요. 예, 여기서부터 펼쳐놓고 좀 보겠습니다. 예.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 점수가 2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네. 대전만 그렇습니다. 대전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1단계 서류와 2단계 지필의 일반 합산인데 대전만 1단계 서류만 보고 2단계는 전혀 반영을 안 해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올해는 대전이 또 뭔 특징이냐. 그래서 2단계가 어려울 것이다. 서술형이 너무 어려울 것이었는데 올해 뭐라 하냐면 2단계에서 5단계에서 서술형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부 객관식 위주로만 했어요. 단답형 위주로. 예.
왜 그러냐? 3단계에서 그걸 면밀하게 봅니다. 예,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서류가 그럼 없다? 그럼 2단계에서 그러면은 애들을 그 풍고를 보겠다는 뜻이죠. 근데 2단계에서 대전 같은 경우는 과학을 가중치를 준다고 했어요. 이건 모집 용액이 없어요. 이건 말로 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다른 데는 문화상지를 통으로 놓고 과학 시간을 주잖아요. 근데 대전은 과목별로 갔어요. 과목별로. 물리 따로, 화학 따로 이렇게 줍니다. 예, 근데 가중치를 줍니다. 어디로? 그래서 어머니들 막 집요하게 질문하시잖아요. 물리화학이. 예, 물리화학. 왜 그러냐? 제가 아까 물을화학 강조 말씀드렸죠. 그래도 영재학교 준비하고 온 애들은 물을화학은 다 하더라. 그럼 웬만큼 다 했잖아요. 그럼 변별력이 어디서 했습니까? 물을화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난이도를 낮추고 물을화학의 난이도를 높이는 거죠. 예. 어차피 하는 애들은 다 물을화학을 했으니까. 예, 그럼 제대로 한 놈들은 점수가 나올 것이고. 근데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영재학교,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영재학교 물리가 물리입니까? 어머니들 그 영재학교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 영재학교 물리는요 물리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창의 물리라고 해서 어떤 건 물리가 진짜 답이 애매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예. 그래서 가중치를 이제 물리화학을 준 거예요. 그래서 대전은 작년에는 수학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고 얘기하는데 올해는 과학 비중, 특히 물리화학 비중이 높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런 참고들을 어머님들이 내시면 되고요. 서류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는 그 대전 같은 경우 그렇게 좀 진행이 된다는 말씀. 그다음에 요거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거 여기서 그래서 어민들 뭐 미적분까지 가지고 막 하십니다. 근데 아이가 진짜 미적분까지 공부하면서 뭔가 사고를 특이하고 이런 것 측면에서는 미적분까지 가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떤 습성이냐면요. 편하게 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면서 이렇게 가는데 원리 위주로 가지는 않다는 겁니다. 편하고 빨리 푸는 위주로 가지.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점수가 깎일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올해도 문제를 보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만 하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하면 무조건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대신 깊이 있게 가세요. 아까 말씀드린 깊이 있게 K모라든가 뭐 이런 실험 뭐 그다음에 이런 걸로 아주 이 깊이 있게 가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만 애들이 이 사고가 튑니다. 아까도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쉬웠지만 문제의 양상은 달려갔어요. 한가형이요. 특히 이제 한가형 잠깐 예를 들죠. 작년에 논술형으로 나왔거든요. 올해는 또 바뀌었어요. 또 그냥 간단하게. 예. 왜냐면 어렵다고 뭐라고 좀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문제가요. 그렇게 어머님들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계속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포인트가 그거예요. 올해 문제를 애들한테 딱 들어보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수학은 좀 쉬워지고 있구나. 그럼 절대 그러지 말고 그냥 10만 원 와서 사고력 수학을 시켜라. 그 다음에 물리화학 위주로 시켜라. 그러면 영재학교는 일단 먹고 들어가겠다는 게 딱 올해의 트렌드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글자 수는 살짝 바뀌었습니다. 예, 글자 수는 살짝 바뀌었는데요. 예, 매년 글자 수는 바뀌니까 그냥 뭘 물어보는지만 참고를 하세요. 수학과 영재학교 한과학이 6개 쓴다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한과학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은 요 6번을 쓸 게 없대요. 애들이. 쓸 게 너무 없어서 못 쓰는 데가 이 한과학이에요. 왜냐면 6번까지 있으니까. 쓰다 보니까 쓸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평상시에 메모 참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메모 참 해놓으세요. 네, 진짜 메모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같은 경우 키워드 방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 쓰는 거예요. 한 단어를 딱 놓고. 예,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영재성 해갖고 영재성 자기 영재성을 쫙 풀어놓는 이런. 그래서 경기가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아요. 네, 이렇게 세종 인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종 인천을 준비하시는 어머님들에게 잠깐 참고를 말씀드리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니까 영재성이 예술성이 있어야 됩니까? 라는 걸 물어보세요. 없어도 됩니다. 실은. 근데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오히려 모든 영재학교가 예술성을 다 요구를 합니다. 예.
1단계 합격한 애들의 요번에도 저 왔을 때 제가 얘기를 서류 전형 합격한 애들 물어보면요. 그래도 성적이 나쁜데 합격한 애들은 공통점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 어머님들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 진짜 연주 꾸준히 하는 애들 있어요. 그리고 어디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 연주하는 애들. 그거 쓰세요. 이거 이제까지 그거 써갖고 1단계에서 떨어진 애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내가 그거 쓰라고 했더니 역시 합격을 했어요.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걔는 B도 있고 막 C도 있는데 굉장히 이게 모든 영재학교에서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영재학교라고 해서 영재의 예술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예술대학 모든 영재학교는 수학과학 말고도 그런 걸 요구하더라. 예,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영재학교 파이널 책을 가지고 이렇게 좀 수업을 해 나갔어요. 저희들 이제 선임들이에요. 네, 선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선임들 제가 이제 그 컨설턴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정환 선생님이 이게 그 한성가고 교사하셨어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나오셔서 한성가고에서 그 입학 성적 입력하고 막 했던 분입니다. 네,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한성가고 상황을 정확히 알더라고요 다. 네, 그래서 가이드를 잘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학만은 이제 그 한가영 나오셔갖고 이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나오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한가영에 대한 좀 더 잘 알죠. 그래서 보편적인 거 컨설팅 잘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스님은 저희 아까 송강호 선생님, 말씀드렸죠. 물을 지금 강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화학으로는 이제 서수원 교수가 강의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소라는 분이 생물 올림피아드, 정홍대라는 분이 지구학 올림피아드 하시는데요. 지구학 영재학교 수업은 유영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물리학 박사신데 이분이 그냥 지구학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근데 학교에서 처음 발령받아 가셨는데 학교에서 지구학을 가르치면서 지구학을 지금까지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대라는 스님을 먼저 잠깐 제가 좀 이 자랑을 좀 한다면, 어머님들 지구학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어딘지 아세요? 천체예요, 천체. 근데 천문 올림피아드 천체 쪽은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예, 이분은 아마 아시는 천문 쪽 공부하신 분들은 이분 다 아세요. 예, 지금 올림피아드 준비하신 분들은 이분 모시기가 좀 힘들어요. 예, 이분도 강남 대성에 계시다 좀 약간 독특하세요. 예, 좀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장인 정신이시다 말까. 예, 위에 써서 강남대성 이런 스타일 안 맞는다 해서 거기서 때려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송강호 선생님이랑 두 분이 친구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분이 소개해서 이분을 만났는데 진짜 굉장히 독특하세요. 이렇게 보편적인 학원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소수를 줘서 딱 한 진짜 3번을 만나서 이제 도와주십시오 해서 오셨는데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영재센터에 해주면 나 무조건 가라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네,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약간 근데 저는 존경하는 분이에요, 진짜. 이런 분이 이제 학원가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송강호 선생 아까 물리 말씀하고 서수원 교수 이제 저희가 이제 캠프 매년 진행하면 항상 저희가 이제 그 강의 평가를 해요. 항상 1위입니다. 이 서수원 교수가. 근데 애들은 다 어렵다고 해요. 맨날 욕해. 수업 받으면 욕해. 화학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강평은 가장 좋아요. 왜냐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대요. 애들 얘기가. 이제 많이 접했지 않았던 것들을 좀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영재학교에서. 그래서 분석을 잘합니다, 이 친구. 제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내년 영재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모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이 황용선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CMS 과학팀장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전격 트레이드를 했어요. 이번부터 강의가 옵니다. 근데 왜 오늘 못 모셨냐면 연봉에서 약간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좀 이게 안 됐어요. 워낙 세게 불러요. 근데 우리 와이즈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인데, 우리는 상장회사도 아니고, 근데 그쪽 수준으로 많이 다운 시켰는데도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오기로 약속돼 있고요. 이 양반이 거기 가서 지금 4년째 근무하면서 그거를 저랑 같이 맨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좀
했던 양반이에요. 그래서 물리 쪽을 창의 물리 쪽은 아주 그쪽 문제를 거의 다 만듭니다.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자료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창의 물리 쪽은 우리나라에서 일반 뭐 올림피아드 말고요. 영재학교 창의 물리 쪽은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네. 독특하게 문제를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했고 이 양반이 배출하는 영재학교 출신만 거의 한 200만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장담. 그래서 이번에 트레이드를 했고 요번에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영재학교 반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이 양반 모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저희가 1년 커리를 가지는 않았어요. 예, 1년 커리를 가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1년 커리를 가면서 내년을 갔고요. 그래서 이번에 1년 커리를 해서 하는데요. 1학년이 될지 2학년이 될지 3학년이 될지는 저희들은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들 시간표를 보시면 시간표 잠깐 이겁니다. 요거 있습니다. 요거 시간표를 한번 보시면요. 요거 시간표를 보면 S1, S2, S3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S1, S2, S3가 영재학교 대비반입니다. 예, 그게 이제 1학년이라고 해서 뭐 2학년이랑 같이 들을 수 있고 1학년, 2학년에서 3학년 때 내년에 시험 볼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년 구분을 하진 않지만 대부분 S1은 2, 3학년, S2는 1, 2학년. 예, 그다음에 이제 그쵸? 예, 이제 내일 올라간 애들. 그다음에 S3는 이제 초 6, 중1 이렇게 두 학년을 걸쳐서 준비를 하게끔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철저하게 이 반 구성은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 수학이 3일, 그다음 과학이 이틀, 주 5일 수업입니다. 예, 주 5일 수업이고요. 그러면 선생님 영어는 언제 해요? 주말에 하셔야 되고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시는 어른들 아시는데 뭐 CMS라든가 뭐 이게 뭐 다 다원이라든가 다 주 5일 수업이에요. 다 주 5일 수업입니다. 예, 주 5일 수업이고요. 근데 이제 그 저학년 아닙니다. 저학년 아니고 내년 시험 본 애들은 다 주 5일 수업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수학 비중을 좀 더 저희가 이제 수학은 선행 교과가 2라고 한다면 2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2대 1이죠. 네. 선행 교과 2, 그 다음에 사고력 1로 섞어서 갑니다. 수학은. 그 다음에 과학은 일단은 이 선행 위주로 투 부분까지 영재학교 범위 내로만 갑니다. 그 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창의성으로 물리 화학은 창의성으로 또 이어서 갑니다. 네, 그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왜 이걸 구체적인 커리를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어차피 인원수가 작고 제가 커리를 잡아놓으니까 애들이 그 해에 들어오는 애들에 따라서 이 커리가 또 바뀌어요. 예,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맞춰줘야지 뭐 커리 잡아놨다고 야 이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번 제가 영재학교 선생님한테 커리를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이거 괜히 이거 뭐 보여주기 싶으니 안 되잖아요. 인터뷰를 해보고 그 반의 아이들의 모임 그걸 통해서 그 기본적인 커리는 그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단계는 언제까지 가냐면 8월 말까지 갑니다. 8월 말까지 1단계가요. 그 다음에 2단계 내년 시험 볼 거 말씀드린 겁니다. 저학년 말고요. 2단계는 이제 12월 초까지 갑니다. 네. 그 다음에 12월부터 그 내년 원서 쓸 때까지. 네. 그게 3단계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1단계는 8월 말까지 8월 20일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2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웬만한 이 동네랑 비슷합니다. 다른 데랑. 예. 그래야 거기 듣던 애들 우리한테도 오고 우리 듣던 애들이 또 그쪽 와서 들어보죠. 예. 그렇잖아요. 공정하게. 아니 그리고 저는 꼭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면접 오신 어머님들 저는 이 서울대학교 의대 면접을 지금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서울대학교 의대 면접할 때도요. 저는 우리야만 오지 말라고 그래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의대하는데 프라임, 그 다음 미탐, 그 다음 허브 4개가 하는데 시간표 짜서 한 2군데 이상 돌으라고 말씀드려요. 마찬가지예요. 캠프도 어제 오신 어머님들, 서울가고 어머님들이 뭐 오셨는길래 아니 우리만 하지 마세요. 우리 시간표 짜갖고 우리 하시고 어디 뭐 저기 미탐을 하시든 저 CMS를 하시든 걸치세요. 우리의 장점이 있고 그쪽에 장점이 있다. 실험은 우리가 진짜 전국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리가 잘한다. 그러니까 실험하고 그 다음에 인성 쪽은 내가 또 잘하니까 실험하고 인성은 나한테 오시고요. 나머지 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겹쳐서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 듣다가 우리가 사고력이라든가
과학사고력이라든가 이런 창의력, 그다음에 수학사고력은 저는 수학사고력 쪽은 CMS보다 영재학교 쪽은 저희가 더 낫다라고 좀 보거든요, 실은요. 예. 그래서 그쪽도 이제 장점이 있는 거니까. CMS 같은 경우는 선행 위주로 많이 빡세게 빼주는 곳이니까 애들이 좀 느슨해지는 거기로 가는 거고. 예, 우리 근데 오히려 선행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나는 애들을 진짜 프리하게 진짜 사고력을 길러주고 싶다 하면 우리한테 오는 거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일정은 그렇게 제가 맞췄으니까요. 예,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움직이는 어딜 다니시든 중간에 움직이면 애들한테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CMS 다니다가 우리한테 온 애들이 많았는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계속 2달을 다녔어요, 선생님.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컬에 맞춰서 그냥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면 애들한테 그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애한테 맞춰서 가세요. 애한테 맞춰서. 그게 최고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괜히 들러질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를 보겠다. 인터뷰에서 걔네들을 해가지고 만약에 반이 구성이 되면 그 어머님들께는 다시 제가 간담회를 또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 그렇게 가는 게 맞지. 굳이 뭐 애들 뭐 어려운 애들 뭐 우추차원인데 그렇게 가봤자 애들만 학사시키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도 애들이 진짜 전혀 영재학교 생각하지 않던 애들이 영재학교 합격한 애들이 의외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진짜 많이 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다. 물론 보편성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높겠지만, 예. 확률적으로 높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도 지금 우리 선행 많이 안 했어요. 뭐가 영재성 없어요. 아니에요. 인터뷰 한번 듣든 안 듣든 애들 데리고 오세요. 제가 1시간 동안 상담해보고 어머니 얘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요것만 해보세요. 저희 안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그 인터뷰는 제가 무료로 해드립니다. 1시간 동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결정하시고 수업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머님들이 기존에 어머님들이 이제 짜달라고 이제 요청이 오셔서 그래서 6학년 반을 만드는 거고요. 저는 내년 반을 좀 하고 싶은데 6학년 어머님들이 자꾸 오셔서 몇 분이 오셔서 좀 짜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2학년을 워낙 많이 집어넣으니까 아마 경기 서울에서 2학년 가는 애들은 거의 전국에서 3분의 2 이상은 제가 넣는 애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냐면 2학년 선발하게 되면 2학년 3월 달에 원서를 내야 되잖아요. 원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학년 분이 없는 거예요, 실은. 1년 6개월 분이 안 남은 거예요, 어머님들. 예. 그러니까 급할 수밖에 없죠, 그 어머님들 입장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사항. 올해 동양모석에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올해 뭐 이런 거 어때요? 라는 거. 없으신가요? 오히려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쪽을 준비를 많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리고요, 그 어디 영재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가지 마시고요. 나중에 그 성향을 우리 아이들의 최종적인 성향을 보고 가세요. 이게 맞고요. 영재학교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보여줬잖아요, 아까 데이터. 거의 비슷하게 가고. 그 다음에 의대를 진짜 가고 싶은데 영재학교를 가고 싶다. 절대 서울 가고는 넣지 마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 가고 절대 넣으면 나중에 진짜 못 갈 수 있어요. 예. 나머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애들로 쳤으니까 나머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서울은 가지 마세요. 예, 경기도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경기는 제가 입학설명 갔을 때 그렇게 좀 약간 빠져나가더라고요. 자꾸만. 그러니까 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예, 근데 이 서울 가고는 힘듭니다. 예, 차라리 그러려면 인천, 세종 이쪽 보내세요. 차라리. 예, 그렇게 하시면 낫고요. 의대 영재학교 가도 의대는 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추천수 전형이 의외로 많다. 예, 말씀드렸고 뭐 가도 뭐 장학금 뭐 혜택 뭐 이거 그냥 뭐 의대 가시는데 그 저기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아깝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의대를 선생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면 의대가 전부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앞으로 2, 3년 뒤에도 의치대를 원할 것이다. 가면 갈수록 인기는 시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선택의 폭이 저는 그걸 다 떠나 선택의 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의대를 가서 의사도 할 수 있고 연구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냥 생명공학과 나와서 의사는 못 하잖아요. 예, 선택의 폭에서 제약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꼭 의사가 되는 뜻이 아니라 의대를 가서 연구위 하면서 그냥 해라. 하지만 나중에 진짜 내가 뭔가 일이 생겨서 진짜 나중에 말년에 진짜 연구소에서 잘리고 의사라도 할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연구소에 잘리면 우리 갈 데가 없잖아요. 이게 참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거 뭐 질문. 네.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네. 싶은데 그러니까 영재학교 가는 게 영재교육원을 거쳐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영재교육원을 대부분 이렇게 가요. 가면 이렇게 창의력 검사로 시험 치고 막 그러는데 네. 또 이렇게 애들 이렇게 보면 뭐 학원 안 다니고 간 애들도 있는데 솔직히 만들어져 가는 애들 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만들어져 가는 그게 어떻게 뭔가 어떻게 이제 일반 학원을 다녀서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수 반응, 근데 이제 그런 애들 준비반을 거쳐야 특징은요. 예, 되는지 뭐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런 유형들이 있다는 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1차적인 측면은. 제가 이제 타고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 타고난 거 말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오는 게 요즘 이런 게 있어요. 영재학급 자기소개서 의뢰가 들어와요. 영재학급 자기소개. 영재학급 자기소개 쓰는 거 아시죠? 그럼 자기소개 쓰려면은 그냥 제가 소설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애를 한 두세 번 정도 만나요. 질문을 막 던져요. 근데 3, 4학년 정도, 4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 뭐가 끄집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힘든데 역시 애들이 독특하게 말을 던져요. 보편적인 말보다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보면 역시 책을 독특하게 읽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고방식의 독특함 속에 책을 독특하게 읽는 것이 일단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초반이니까 시작되는 게 원래 그렇게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그렇게 되는지 아니요. 별로 없어도 그렇게 시켜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학원에서.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엄마가 엄마들이. 솔직히 혼자는 거의 힘들거든요. 그렇죠. 엄마들이 일단 특별한 1차적인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있으니까. 많아요. 왜냐면 3, 4학년 때 학원을 그렇게 다니는 어머니들이 이게 많지는 않을 텐데 물론 기본적인 많이 다니지만 다니죠 이쪽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잖아요. 근데 과학을. 포괄적으로는 뭐 이렇게 주 며칠 이렇게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뭐 단발성으로 다니셔도 저는 그거는 그렇게 효과는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실은요. 예.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하나도 안 다녀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하나도 안 다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Y지만을 보냈는데 싫다고 그만뒀어요. 지금 그만둬라. 그냥 다 끊었어요. 지금 다 끊었고. 교육원 같은 데는 시험 치워본 적이 안 보냈습니다. 그냥 집에서 지 엄마가 가르쳐주고 제가 가르쳐주고 지금 그냥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고 지가 만들고 뭐 이렇게 그냥 냅둬 버려요. 근데 이건 저는 뭐 저희 스타일이니까 그렇지만 뭐 저는 이게 다 알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제머리 못 깎는다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 샘플이고 보편적으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엄마들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요.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책이라든가 이렇게 독특하게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 죄송하지만 작년 영재센터가 9월에 처음 생겼어요. 이제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영재 교육이 초등하면서도 영재 그 학교를 2명 원서를 썼어요. 작년에 저쪽에 이전하기 전에. 근데 2명인데 한 명은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한 명은 선행을 안 하네요. 얘는 최근에 준비하고 하네요. 근데 둘 중에 하는데 나중에 선생님들 해보면요. 선행 안 하는 거 훨씬 더 잘해요. 물어봐도. 근데 선행을 많이 했던 애는 과거도 떨어졌어요. 선행 안 했던 애는 과거는 갔어요. 한성과고 갔습니다.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정형에 대해서 문제풀이 많이 위주로 자꾸만 시키지 마시고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가 이제 다시 거꾸로 이렇게 애들 교정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너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애들이 이 창의성 문제라든가 사고력을 못 푼 애들은 제가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해주는 게 있는데요. 일단 문제를 풀지 마라. 눈으로 바라라고 시켜요. 예.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이제 막 문제 200문제씩 막 숙제 내는데 하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애들이 뭐 하냐면요. 딱 문제 보자마자 그냥 연필부터 풀려요. 막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오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 특징은 또 여기 지금 저기 지금 막 쓰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마라. 눈으로 봐라.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 가는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머님들 그 공부해 보시겠지만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절대 수학 문제 풀이가 많지 않아요. 한 2줄뿐이 없어요. 진짜 수능 문제 어려운 문제 딱 2줄이면 끝나요. 근데 2줄을 쓰기 전에 먼저 눈으로 봅니다.
계속 봐요. 근데 걔네들은 이미 내공이 쌓인 거죠. 푸른 단계를 넘어서서 눈을. 근데 걔네들이 왜 눈을 보기 시작을 하냐면 문제의 오류를 발견하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보는 눈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 훈련이에요, 실은. 그것처럼 애들은 문제에 길들여지기보다는 생각에 길들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라는 단어. 실제로. 예. 그건 어머님들 입학설명에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왜라는 말을 꼭 써줘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실은. 나는 이 의자가 왜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생겼을까? 의자가 왜 이렇게 생긴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만유인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탁자 왼쪽에 놨는데 왼쪽에 놓으면 오른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놨는 거 왼쪽으로 안 가는데 왜 위에 놓은 거 밑으로 떨어질까? 예. 이걸 내가 왜라는 궁금증과 그걸 해결하는 과정.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독특하게 해결했는지 이거거든요, 점수가. 똑같아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냥 일반적인 문제를 쫙 하는 것보다 그거를 달리 생각하고 자꾸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수학을 정량적인 문제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애들 배리는 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아까 말씀 옛날처럼 진짜 뭐 서울 가고 가려면 선행을 막 미적분까지 하고 막 해야 될 때는 맞아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차피 선행을 깊게 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시간 되니까 문제를 정량으로 가지 말고 문제를 음미하는 걸로 가라. 이렇게 자꾸만 시켜야 돼요. 그게 아마 첫 번째 아이들을 기르는 건 첫 번째거든요. 지금 흐름이 바뀐 건가요? 지금도 영어고 가는 엄마들이 선행을 무지하게 빼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미적분까지는 아니 지금 빠른 애들은 초사에도 막 고등학교까지 막 영어 빼고 막 하는데. 초사까지 가잖아요. 네. 초사애들 가죠. 근데 결국 걔네들은 두 가지가 됩니다. 그냥 미적분을 한 번 정도 들은 애들까지 가거나 서울 가고 갈 애들이 공교훈하게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서울 가고 경기 가고 아니면 선행을 이렇게 많이 뺄 필요 없다는 게 이제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거기 때문에 서울 가고 경기 가고 갈 엄마들은 미적분 한 번 정도 들어보시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요즘 안 하는 어머님들은 안 시켜요, 일부러. 예.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해도 애들이 그거를 못 따라가요. 잊어먹 버는 것보다 못 따라가니까 아예 못 가는 애들. 4때 시작을 했어. 따라가는 애들은 그렇게 시키고. 그렇죠. 예, 따라가들은. 근데 그게 맞는 방법이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맞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게 빨리 나가는 게? 그러니까 영과고를 가기 위해 선행을 많이 빼는 그러니까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많이 흡수를 해서 따라갈 아이들은 그렇게 가도 상관없겠죠. 네. 하지만 굳이 그렇게 따라가서 뭔가 막 애들의 문제에 채워서 가는 것보다는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음미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영재학교 준비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자기 선행까지 선행 안 하고 자기 학년을 하더라도. 근데 자기 학년은 아니에요. 자기 자기 학년은 아니죠. 당연히 자기 학년이 아니죠. 제가 봤을 2년 정도 때는 그러면. 그 정도 빨리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 학년이 아니라 한 2년 정도는 앞서가야 돼요. 2년 정도. 네. 그러니까 과학은 깊게 말하면 2년 정도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학년이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다 끝내놨어야죠. 그렇죠? 중2 때.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앞서가야 돼요. 그 정도는 가야 돼요. 근데 초사가 뭐 미적분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말씀은. 예. 뭐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까 어머님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2년 정도 앞서가야 되는데 대신 과학은요, 어머님들 2년 앞서간다는 거 없잖아요. 과학은 몇 년 앞서간 게 없어요, 어머니. 근데 오히려 저는 수학을 몇 년 앞서가는 것보다 과학을 앞서가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과학은 포괄적이니까. 왜냐면 과학은 영재학교 문제에 2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단계를 범위가려면 2 나가려면 한참 뒤에요. 예. 그러니까 앞서 나가라고 말씀하신 게 그럼 책으로 이렇게 폭을 넓히라는. 그렇죠. 예. 그렇죠. 폭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은 1, 2까지는 다 해놓는 게 좋더라. 왜냐면 애들이 와서 공부를 할 때 수업을 따라갈 때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수학은 괜찮은데 과학은 칭해지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화학이 이제 비중이 훨씬 더 가면 갈 수 있거든요. 또한 물월화월이 요즘은 애들이 대세니 또 다 하고 오니 경쟁을 같이 하려고 어차피 같이 경쟁합니다. 하려면 물리화학은 좀 빨리 나가줘라. 대신. 군대를 가기 위해서 물리나 화학 올림피아드 시키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럼요. 아까 어머니 좀 늦게 오셔서 못 들으셨는데 하셔야 돼요. 그 왜? 중에 하나만 시켜도 돼요? 아니요. 둘 다 시키세요. 대신 입상을 목표로 시키지 마세요. 예, 입상. KMO 시켜도 됩니다. 근데 입상 목표로 시키지 마세요. 왜? KMO 수학과
영재학교 수학은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진짜 퍼센트를 봤을 때 아까 창의 물리 말씀드렸죠. 창의 수학이에요. 살짝 성향이 달라요. 예. 그래서 KM을 시키면서 논리성이라든가 이런 거 길러주는 건 좋은데 꼭 입상을 바라보지 말아요. 입상에서 우선선발로 가면은 뭐 대구 정도뿐이 안 뽑아주는데 세종은 우선선발 뽑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세종은 올림피아드 수상이 아니에요. 예. 면접이 굉장히 빡셉니다. 예. 그래서 20명 우선선발 대상을 뽑아서 면접 보거든요. 예. 거기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우선선발을 뭐 서울 가고도 이제 안 뽑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한 애들 입상을 하면 좋긴 좋겠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입상을 목표로 이건 해야 돼, 입상해야 돼, 뭐 이렇게 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게 좀 독일 수 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깊게 가는 건 좋대. 꼭 입상을 안 해도 그 정도만 해도 애들은 영재 문제를 풀면서 그 정도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다. 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예. 근데 왜 물을 화를 얘기를 자꾸만 하냐면 KMO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딱 반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가구반 딱 갔는데 아니면 영재학교반 중간반 갔더니 거기는 뭐 한가요, 뭐 여기 반 저기 반 다 섞여 있잖아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쟤는 선생님 쟤는요 KMO 했으니까 쟤는 서울가고 경기고요. 우리는 대구가고 쓰려고요. 뭐 이렇게 KMO를 한 걸과 안 한 걸 가지고 애들이 층을 접으래요. 예,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한 3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지만 그것처럼 애들이 문월화울, 영재학교 가는 애들은 문월화울은 다 했단 말이에요. 어제 서울 가고 이번에 쓴 어머님들, 시험 보고 온 어머님들도 다 입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월화울은 다 트렌드가 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영재학교 시험을 봤을 때 문월화울 본 애들이랑 같이 견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성적이 뒤처지는 게 나오죠. 또 평상시 학원 영재학교 대비반 수업 들어가서도 다른 애들은 다 알아듣고 있는데 나만 못 알아듣거든요. 이번에 저한테 온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스님 갔더니요 애들 다 알지 하면서 넘어가는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보편적인 학원에서 이 어떤 케이스든 학원 수업도 따라하고 영재고반에서 준비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해놔야 애들 따라가더라. 예, 얘기입니다. 이 보편적인 거. 근데 안 해도 영재성이 있는 애들은 만들어가면 그걸 감수하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2학년 지원하실 거면은 그렇게 다 안 해도 된다. 2학년 지원하는 애들은요 중학교 과학만 해도 됩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근데 문제도 4문제 중에 2문제만 풀어도 합격한다. 2학년들은 한 문제 풀어도 합격하더라. 그런 게 지금 트렌드가 저기 뭡니까 그 결과물이 있으니까 데이터가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3학년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실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나와요. 왜? 4월달에 끝나잖아요. 자 5월달에 좀 끝나죠. 4월달 원서도 5월달에 끝나고 나고 하면은 그때부터 선행 나가도 돼요. 예. 3단계 준비하면서 뭐 2단계 발표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아직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미적분 나가고 기하학견 나가고 해도 돼요. 근데 확률 통계는 먼저 하셔야 돼요. 확률 통계는 먼저 해야 돼요. 미적분 안 나가도 돼요. 확률 통계는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말씀 안 드릴 뻔했네요. 왜냐면 확률 통계는 조합론에 굉장히 그 연관성이 많잖아요. 그거 조합이니까. 그래서 확률 통계는 미리 시키세요. 실력 증명까지는. 예, 미리 시키세요. 분명 말씀드립니다. 예. 왜? 영재성 문제에서 의외로 조합론이 많이 나와요. 예. 조합 경우의 수업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